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반도의 통일은 아이부터 통합하자의 조나현, 전소영 팀입니다. 저희는 열악한 북한 의료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모자 부분과 영유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아프리카와 분위기가 비슷하지만 이곳은 북한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식수 오염 문제와 상수도 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수질 오염의 문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은 산림 지역의 많은 개발로 인하여 국토가 많이 황폐화되어 있어 홍수가 여름마다 자주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수의 경우에는 2015년, 2017년 동안 여름일 경우에 많이 일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홍수가 위험한 이유는 홍수가 넘치면서 화장실에 있는 그 물이 오염이 되어 누출이 되는데 이 경우 성인의 배변 안에 있는 대장균 등이 수인성 질병으로 바로 전염이 되어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같은 질병의 전염병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옆에 두 사건을 보시게 되면 장티푸스는 양강도에서 홍수가 난 해에 사망자를 일으키게 되었으며 이질의 경우에는 황해남도, 황해북도에서 각각 40만 명의 사망자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인성 질병의 특징으로는 설사가 있는데요.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41명씩 설사로 목숨을 잃는 심각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영양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에 같은 경우는 북한과 남한의 어린아이들의 영양 상태 비교입니다. 표의 수치에 보시면 북한 아이들은 남한에 비하여 그 영양 공급이 절반 이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두 번째 사진은 북한 안에서 지역별의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양 불균형 문제는 외부로 나갈수록 아이들의 영양 부족 상태가 심각해짐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로 아시다시피 북한 안에 있는 아이들의 영양 부족의 경우 문제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북한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아닌 옆에 마지막 사진에 보시면 조사할 때마다 그 영양 부족한 아이들의 수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아 그 정확한 실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해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일 경우 오랫동안 해소하지 못할 때 이는 설사증, 폐렴, 홍역 등 전염성인 질병의 발병 원인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만 2세 이하의 영아일 경우에는 사망률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요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래서 수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고안을 해보았는데요. 다 그중 이 두 개의 아이템을 확인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경우는 덴마크의 두 학생이 개발하게 된 정화 기계인데요.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햇빛에 담아놓고 정화가 되기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아주 간단한 기구입니다. 이 기구의 장점으로는 물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햇빛에 노출하기만 함으로써 WHO에서 인정한 99%의 살균율을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의 생산비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0원의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제품은 150번까지는 재사용이 가능한 경제성이 좋은 제품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제품의 또 다른 효과로는 이 제품이 없을 경우 물을 끓여서 사용을 해야 하는 정화 방법이 밖에 없지만 이를 통해서 북한의 부족한 자원인 석탄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수질 정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2020년에 개발한 워터 스캐너라는 제품입니다.
이 워터 스캐너의 원리는 물에 들어있는 무기질의 종류에 따라 혹은 질병균의 종류에 따라 물의 반사 투과율이 각각 다름을 발견하여 이를 기계의 원리에 적용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 빌 게이츠 복지재단에서 약 1년간의 사업성 실험을 거쳐 지원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그 전까지의 수질 테스트기는 실험실에 원심 분리기라는 것을 3일 동안 돌린 후에 검사가 가능한 것을 무려 단 1일 동안에 간단한 방법으로 수질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은 한 번 사용할 때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은 9에서 10달러 정도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 하나씩 구비를 할 경우에는 수인성 질병의 병원군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저희가 마련한 챕터는 이런 수인성 질병을 어떤 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책자를 제작해보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책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의 예시는 설사와 장티푸스를 예시로 들었게 되었고요. 첫 번째 페이지의 위 표는 설사의 그 심각도를 표로 나누어 본 표입니다. 따라서 만약 북한 어린이가 심각한 설사 레벨에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밑에 있는 내용은 집안에서도 설사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간단한 가정의학 방법입니다. 간단한 소개로는 이 사랑의 소금물이라는 밑에 보시면 물 100ml 정도의 소금물을 환자에게 계속 먹여가며 환자가 물에서 다른 맛이 나요 라고 할 때까지 소금물의 농도를 각 개인별로 맞춰주게 되는데요. 이 소금물의 경우 환자에게 맞는 레벨에서 음용을 하게 될 경우 많은 무기질과 물을 내보내면서 힘이 없던 환자의 소화기관에 건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 다시 소화 기능을 도와주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손 씻는 방법과 비슷한 손 씻는 방법을 이 책자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수인성 질병에 대해 찾던 중 많은 수인성 질병들이 간단한 손 씻기 동작만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그 정확한 손 씻는 동작을 알려줌으로써 많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손 씻기 방법을 통하여 많은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세 가지 그림은 수인성 질병들의 대표적인 질환을 적어 놓았는데요. 이 질환들은 수인성이기 때문에 많은 증상들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서로의 차이점이 있어서 이런 차이점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를 하게 된다면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확률을 줄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구분을 위하여 이 책에 넣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장티푸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장티푸스는 수인성 질병 중에 하나로 이 장티푸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실어 보았는데요. 신선한 야채에 먹게 된다면 우리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게 되지만 장티푸스의 경우에는 야채를 먹는 것보다는 멸균 제품이나 삶은 제품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고자 이 책에 넣게 되었고, 밑에 보시면 장티푸스 질병의 경우에는 질병에 걸릴 경우 배 비장에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이런 증상을 확인하여 질병에 대한 알맞은 대처를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책에 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앞서서 말한 수질 테스트기의 사용 방법입니다. 정화기 같은 경우는 단순한 원리여서 넣지 않았지만 수질 테스트기의 경우 낯설어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각에 대한 간단한 설명서를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색깔별로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상으로 꾸며보게 된 질병 예방 치료 키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부터 장티푸스, 설사, 그리고 이질에 관련된 먹는 종류의 약입니다. 특히 먹는 종류의 약으로 구성하게 된 이유는 가정에서는 주사의 접근성이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먹는 약 위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기계는 수질 테스트기와 수질 정화기를 같이 넣게 되어서 옆에 보시게 되는 팜플렛에 각각 설명을 넣어 어떤 식의 작동을 하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여 가정에서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예방과 치료 키트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양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식단 관리표와 같습니다. 이 식단 관리표는 어린아이가 하루에 어떤 음식을 어떤 영양소에 먹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어린이집에서 어머니에게 보내는 것과 비슷한 틀을 차용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루에 얼만큼의 음식을 섭취하였는지를 확인이 가능하며, 두 번째 그림의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이해하기 쉽도록 색깔별로 나눈 영양소에 대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가 영양소에 대한 지식을 쉽게 획득하여 영양 부족에 대해서 더 멀어질 수 있도록 이런 정보를 실게 되었고요. 옆에 페이지에 보시는 것은 산모와 아이에 대한 영양소의 중요성과 위험도입니다. 이러한 교육 자료를 통해 산모의 영양도와 시기별 필요한 영양소, 아이의 위험한 질병 등을 미리 사전에 알고 있으면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넣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성인과 아이에게 모두 해당하지만 필요한 몸에 영양소가 없을 경우 생기게 되는 각각의 영양소와 질병에 대한 표입니다. 따라서 이를 북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미리 알게 되어 더 빠른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 아래 이렇게 영양교육에 대한 책자 구성을 가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영양키트를 선물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시는 아이템은 비타민 D3인데요. 북한에서는 특히나 영양 부족과 더불어 구루병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비타민 D3를 복용함으로 예방할 수 있는 흔한 질병인데요. 따라서 어린아이들도 쉽게 복용할 수 있는 젤리 형태의 비타민 D3 제품을 골라 아이들에게 구루병을 예방하고자 키트에 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모와 아이들을 위한 철분제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분제의 경우 위험도가 있는데 만약 섭취자가 위장 기능이 좋지 않을 경우는 그 흡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품으로는 두 번째에 속해 있는 비타민 C 제품입니다. 비타민 C는 철분과 어떤 관계냐면은 비타민 C를 100mg 정도 같이 철분과 복용을 할 때 그 철분의 흡수율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 제품을 영양 키트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품은 모두 추어블 제품으로 해외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인데요. 그러나 가운데에 있는 제품은 가루 형태의 약이 됩니다. 똑같은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만 2세 영아의 경우에는 추어블 제품에 의한 기도 질식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생각하여 아이들에게 물에서 녹여 먹는 제품의 제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양키트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제품은 만 2세 영아를 위한 제품인데요. 한국에서는 어머니께서 많이 만들어주시는 이유식에 쉽게 접근하게 되지만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구조 물품으로 한국에서 팔고 있는 이유식을 이 영양 키트에 넣어서 만 2세 어린아이들의 사망률 원인이 될 수 있는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양 키트에는 이런 다음과 같은 제품과 앞에서 말씀드린 영양 교육에 대한 팜플렛을 같이 키트 구성으로 묶어서 영양 불균형에 대한 해소를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사회의 미래이고 또한 아직 많은 자아가 결정되지 않은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북한 의료 중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의료를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 통일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저희는 북한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주제로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의료 접근을 통하여 북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앞으로의 유연한 통일 방법에 대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